실제로 이제 금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이제 잠실에 있는 아파트겠죠. 어디 아파트겠죠.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자,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 10년 사이 보면 2012년 말부터 올랐거든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서서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서히.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이 시끄러운 거 보면 거래량이 많잖아. 많잖아. 이게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19년까지도 보면 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기간이 한참 동안 지속되고 났는데, 이제 상승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급매물 소화 단계 정도다. 근데 사실 이때도 투자자들은 되게 열심히 다녔어. 갭이 붙어 있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전세가 계속 오르고 매매도 사사사 오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가세하기 시작한 장이 여기야. 그래서 이제 상승 전반기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거래량도 터지고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정도라고 보는 거죠. 요 단계는 생략됐다. 왜? 전세하고 매매 차오르는 과정이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이 이렇게 많이 크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크다는 거는 전세 사는 입장에서는 그치 매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사실 아직 없다면 비용 차원에서 보면 10억짜리 똑같은 집인데 10억 내고 매매 사는 것보다 5억 내고 전세 사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승폭이 불처럼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빨리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상승폭은 2020년, 21년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꾸준히 오를 거다. 근데 이제 이 폭등이 오고 나면은 보세요. 폭등이 오잖아요. 여기 우리 2020년 코로나 터지고 거래량 봐라. 거래량. 완전히 급감했네. 진짜. 제로잖아. 이게 후반부라는 거예요. 이제 점으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지금은 상승의 초입이에요, 말이에요. 전반부예요, 후반부인 것 같아요. 초반인 것 같네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발 옛날 2020년, 21년처럼 폭등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오는 거죠. 그 이제 하락기 오잖아. 하락기도 갖고 왔나? 하락기는 보시면 거래량이 가격이 급락하는데 거래량도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급락의 초입이라고 그러면 거래량도 확 줄고 가격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대체 폭락은 언제 오냐고. 왜 계속 2년째 밀리고 있냐고. 나는 궁금하다. 1년 6개월째 왜 계속 뒤로 밀리냐고. 나는 궁금하다라는 거지. 그렇죠? 2023년 상반기에 제가 와가지고 이 떨어진 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 그봐라 내가 뭐라 그러냐 떨어진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냐의 말에 집중했지만 그분들의 근거는 뭐였어요? 집값이 수억 대비 너무 비싸다. 피하야. 주택 구입이 너무 부담이 된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수요가 없다. 거래가 없다. 다 그런 이야기였잖아. 근데 사실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PIR 때문도 아니고 금리 급등으로 인한 전세가 폭락이었지. 전세가 폭락으로 인해서 매매가를 같이 역전세 때문에 집을 던지는 바람에 금매로 던지는 바람에 매매가도 같이 동반 폭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세가 먼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매매는 그보다 전세보다는 조금 빠진 게 전세가 내려가면서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물귀신이 땡기면 물귀신이 제일 깊이 있는 거고 물귀신 다음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전세가 물귀신이 된 거지. 그래서 매매는 전세보다 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인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해결되려 그러면 역전세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이 급락은 금리가 너무 거의 6개월 만에 막 7배씩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6개월은 뭐야? 그 짧은 기간에 0.5가 3.5가 돼서 7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리 발작기에 급락했던 건데, 그 짧은 기간에 전세가 막 5억이 된 게 막 3억이 돼버리니까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돌려줘야 되니까 금매로 집을 던져가지고 메꿔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매 가격도 급락했던 거고 투자자들 많은데도 급락했던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잠실 S가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잠실 S가 그 전월세 매매 회전율이 되게 높아요. 왠지 알아요? 잠실 S는 5층짜리 10평대 아파트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거주하기보다는 주인들이 다 트리지움이나 레이크밸리 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재건축하고 나서도 그 다 세를 놓은 거야. 그래서 매매 전세 회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빠지니까 이제 그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같이 공포에 빠지는 거고 그랬던 거지.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전세가 급락하면서 매매도 빠졌던 거고 그랬던 거다. 뭔 이야기가 해야 되지? 지금은 상승의 초입이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 작년 초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역전세는
올해 언제까지 된다 그랬지? 올해 가을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죠? 올해 가을까지 갈 건데 이제 그 충격이 약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전세 만기가 6개월 남았고 1년 남았고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할 거다. 미리 뭐 돈을 땡긴다든가 집을 정리한다든가 해갖고 지킬 건 지키고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릴 거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리가 빠르게 이제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도 오를 거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약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초부터 사라고 했던 거 아니야. 역전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핵심은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가격이 좀 떨어졌던 거는 자세히 보면 그때 금리가 다시 올랐어. 대출 금리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올랐거든. 내려갈 거라는 우리가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그 기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작년 하반기가 되면서 오히려 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생기면서 기준 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올랐지. 그러면서 대출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부담되고 하니까 집도 안 사고 그러면서 다시 소폭 내려갔다가 이제 연초가 되니까 또 다시 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서 다시 집값 오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 금리에 놀아나고 있는 장이라니까요. 근데 하반기에 2번 내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금리 영향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수급으로 갈 건데 그러면 수급이 꼬여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것도 서울이다라는 거죠. 지방은 그러면 수급이 지금 적냐, 입주 물량이 적냐 많다는 거죠. 근데 지방은 딱 봐도 올해 안에는 서울이 맞다라는 거, 경기도가 맞다, 서울 경기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지. 계속 이렇게 주장하셨죠.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지방에 이제 돌아볼 때가 생기겠죠. 제일 힘든 것부터 반응을 하겠죠, 이제. 여기에 추가로 정부가 이제 지방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에 따라서 트리거가 빨리 발동할 수도 있고, 천천히 발동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방 미분양이라고 딱히 뭐 혜택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포지션으로 보면. 그죠?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오히려 좋아. 여유있게 돌아오면 되니까. 지금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봐도 지금 온통 집값의 초점이 서울이잖아요. 그 지방은 거의 뭐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아우로 안중이죠. 살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 지금 보니까. 이게 한 10만 호 돼야 돼. 16만 호까지 갔거든, 미분양이. 그때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10만 호 정도니까, 뭐, 대책을 낼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심각하게 되게 심각하죠. PF 문제도 나는 어이가 없는 게, PF 문제는, 그 금융위기 때도 PF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진짜 전국의 아파트 시장에 PF 걸려있는 것들이 문제여서, 도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도산해요? 건설사가 또? 그때만큼 도산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침에 라디오 키잖아요? 그러면 100대 건설사 중에 오늘은 누가 망했고 누가 망했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왔어요. 1년 동안 들었거든요. 지금 도산하는 데는 되게 중소업체 이런데 태영 이런 데가 한 달에 몇 개씩 망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려나? IMF 때는 텔레비 틀면 오늘 100대 그룹 중에 대우가 망했고 뭐가 망했고 기아가 망했고 이런 이야기 나왔고 IMF 때는 건설사 중에 100대 기업 중에 몇 개가 뭐가 망하고 지금은 100대 건설사 중에 뭐 한두 개 망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 레벨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PF 문제의 대부분은 또 지방에 또 얽혀 있는 거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PF 문제로 힘든 데는 별로 없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어디냐면 물류창고예요. 그리고 그 은행권에서 빌려준 게 아니고 은행권은 되게 안전해요. 은행권 PF는 되게 안전하고 그 증권사에서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땅만 확보하면 막 사주니까 그때 눈 돌아가갖고 증권사에서 과욕을 부려서 많이 물려 있는 게 대부분 증권사에서 많이 물려 있어요. 물류센터에. 그거 아파트랑 다르잖아. 그래. 그러니까 맨날 부동산 하는 사람들만 욕심 많다는데 증권회사에서 많이 물렸다니까? 이게 사실을 인정을 못 해. 뜯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137조 원이 뭐 200조 원이 그러는데 실제로 부실한 거는 3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심 교수님도 말씀하시더만 은행권 작년에 순이익이 30조라고. 근데 망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너무 이렇게 과장하는 것 같다, PF도. 서울 빌라 경매 폐차라고 왔어요. 망고쌤님 강의 신청 가야겠네요. 강의 소개 좀 해주십시오. 7월달에 특강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사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맨날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답을 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그러면 이양할 거, 롯데타워 있잖아요. 우리 집 바로 옆에. 네. 롯데타워 가까운데 그 시그니엘 밑에 있는 스카이 31이라는 컨벤션 센터 쫙 그 송파구 풀뷰가 보이는 데 있어요. 거기서 대관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싼 데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저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단지가 온라인에서 얘기하기 힘든 데 있잖아. 단지가 어떻고 지금 실시간으로 640명, 50명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디 뭐 이렇게 매물 3개 있는 단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분들이 안 사면서 전화만 해본단 말이야. 올려놔, 호가만 올려놔. 호가만 올려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온라인 안 하고 이제 원래 온라인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딱 해갖고 딱
예, 한 3시간. 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 예, 뭐 이렇게 뭐 무료 강의 추천권 뭐 이런 것부터 할인권 이런 거부터 해갖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미치시라고. 재밌을 것 같잖아. 약간 강의라기보다는 약간 콘서트나 축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 상승 축제입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생했잖아, 그동안에 사실. 얼마나 조롱받았어, 우리가. 그쵸. 그쵸. 아이, 꽃이다, 이러면서. 막. 아직도 이게 우리를 안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끼리는 정신승리 해야죠. 뭐, 정신승리보다 뭐, 집값이 오르니까, 뭐, 일단 좀 승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폭락한다는데도 강의하는데 뭐. 아, 폭락하신다는 분들도 잘 몰랐는데, 강의하시고 그러고, 막, 엄청 강의하니까. 뭐, 이렇게, 뭐, 멤버십 이런 거 해갖고, 막, 몇 억씩 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와, 부럽다. 나도 하락론이나 할걸. 나는 하락론을 못해. 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그죠? 예. 떨어지면 이제 제가 하나 꿈이 있다면, 예, 다음 하락이 왔을 때 맞춰서 제발 좀 집 좀 파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꼭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 후랭이가 나를 디스하겠지만, 왜 디스요? 아니, 그 내려간다 그러면 안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락이 올 때, 그때 한번 꼭 맞출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저는 언제나 중립 포지션입니다. 네. 항상 게스트한테 맞춰드리는 맞춤형 인터뷰. 마이크 끄면 안 그렇잖아. 카메라 끄면 또 한승질머리 하죠, 제가 또. 네. 카메라 앞에서는 네네 하고 있지만. 아, 이제 자기도 이제 돈 좀 벌어야지. 지금 맨날 고생만 하고. 라이브 꺼지면 그냥 아주 그냥. 라이브 꺼지면 냅다 그냥. 승냥이처럼 달려듭니다.